엄마, 제발 유난 좀 떨지 마세요. 요즘 누가 환갑잔치 같은 거래요. 술에 취한 아들은 잔치 자리에서 소리쳤고 자신의 어머니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잔치상 위에 가득하던 웃음소리가 싸늘히 가라앉았고 어머니 영희의 60년 인생은 치욕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한 여자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박영희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에 눈을 떼지 못했고 그 날짜는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환갑 60년을 살아온 자신을 위한 첫 번째 파티였습니다. 여보, 정말 환갑잔치 할 거야? 남편 종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하면 안 된다는 법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해? 애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욕해. 칠순 때 하자.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위한 파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시어머니 뜻에 따라 조촐하게 치렀고 생일도 늘 가족들 챙기느라 자신의 기념일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나 환갑 때는 축하받고 싶어. 칠순까지는 10년이나 남았잖아. 영희가 설거지를 마저 하며 말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빨갛게 되도록 그릇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남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32살 대기업에 다니는 듬직한 아들이지만 회사 일이 힘든지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또 환갑잔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구두를 벗고 한숨을 쉬며 말하자 아버지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꼭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의 환갑잔치가 뭐예요? 영희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엄마 환갑은 그냥 넘어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가족끼리 조용히 외식이나 하자는 거죠.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때 딸 민정이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29살 예술을 전공한 둘째는 언제나 부드러운 성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엄마 환갑 잔치 문제 때문에 그래. 민호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하실 거예요? 민정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가족들의 시선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할 거야. 60평생 누구 하나 내 생일 제대로 챙겨준 적 없잖아. 엄마, 요즘은 부모님 모시고 조용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 하고 끝내요.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저희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민정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어요, 엄마. 시대착오적이에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귀찮음과 부담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단 한 번 자신을 위한 소원조차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대착오죠? 내가 60살 생일잔치 한 번 하겠다는 게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민정이 엄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영희는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야. 너희들한테 내 환갑잔치는 돈 들어가는 쓸데없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지. 평생을 너희들 먹이고 입히느라 나를 잊고 살았어. 너네 회사 사람들도 다 초대해.
아주 성대하게 할 거니까. 영희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혼자서 환갑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근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문의했습니다. 네, 환갑잔치요? 요즘 잘 안 하시는데. 참석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직원의 말에도 영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 오랜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초대장이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환갑잔치하게? 절친 순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할 거야. 이게 뭐라고 다들 반대하는데 나는 꼭 할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집 피우지 마세요. 민호가 저녁 식탁에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영희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집? 여태껏 내가 뭘 고집 피운 적이 있니? 그런 게 아니라. 민호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듯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방 안에서 보라색 저고리와 노란색 치마가 곱게 접힌 한복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한복 입고 내 환갑잔치에서 사진 찍을 거야. 영희가 한복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당일 아침, 박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새 한복을 차려입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라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가 그녀의 얼굴을 한층 더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환갑잔치를 예약한 장소에 도착하자 영희는 일찍부터 온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한복색이 아주 형님 얼굴에 딱이네. 동서가 달려와 영희의 손을 잡으며 칭찬했습니다. 이모, 대박. 완전 화보 같아요. 조카가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영희는 쏟아지는 관심과 축하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딴판이었습니다. 남편 종수와 딸 민정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어색하게 웃음만 지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어머니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예뻐요. 고마워, 우리 딸. 영희는 민정의 손을 꽉 잡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장남 민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대체 어디 있어? 회사 일 있다고 늦는다고? 초조한 영희의 질문에 종수는 그저 시계만 보며 답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네. 곧 오겠지. 그때부터 영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정작 잔치의 주인공인 어머니의 옆자리에는 장남 아들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흘렀을 때 민호가 비틀거리며 잔치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희는 민호가 오자마자 술 냄새가 풍기는 것에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민호야, 이제 왔니? 괜찮아. 얼른 와서 앉아. 민호는 영희의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구석진 가족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준비한 음식을 민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엄마가 직접 골랐어. 하지만 민호는 접시를 밀어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유난을 떠시는 거예요? 요즘 누가 이래요? 그냥 조용히 식사 한 끼 하면 되지. 거추장스럽고 창피하게.
민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 내가 내 환갑잔치 하는 게 왜 창피한 일인데? 왜긴요? 회사 동료들한테 환갑잔치 한다고 말했더니 다들 요즘 시대에? 이러면서 비웃었다고요. 엄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됐겠어요? 민호의 술 취한 비난이 영희의 가슴에 상처를 냈습니다. 야, 민호야. 그만 좀 해. 종수가 아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민호는 흥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이러는 거 그냥 두고만 볼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줘요. 나 사업하고 싶어서 돈 달라고 할 때 돈 없다고 안 줬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차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60년 인생, 자신을 위해 고작 한 번 파티를 여는 것이 이렇게 비난받을 일일까요? 그래, 유난스럽다 이거지. 나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것 같아 창피하다 이거지. 영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돈만 중요하지. 네 회사 체면, 네 사업 자금.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하지. 민호는 잔뜩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이 유난스러운 잔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민호가 영희에게 다가가더니 충격적이게도 영희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영희의 비명에 잔치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얼어붙었고 민정은 경악하며 옷발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와중에도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쩌렁하는 소리가 잔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야, 나는 오늘부로 너를 내 호적에서 파낸다. 영희의 외침은 마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천벌을 받아라, 이 불효자식. 영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절규하자 민호는 그제야 흠칫하며 정신이 든 듯했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그대로 잔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60년 인생을 부정하는 듯했던 아들의 행동은 그녀의 모든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영희는 고통스러운 울음을 토해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가 뛰쳐나간 뒤 잔치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흐느꼈습니다. 새 한복의 고운 치마가 구겨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절친 순자가 영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괜찮니? 순자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영희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종수도 영희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내를 달랬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진정할 상황으로 보여? 영희가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도록 냅뒀어? 왜 자식 비위 맞추기에만 바쁘게 살게 뒀냐고. 내 머리채가 잡히는 순간에도 뭘 하고 있었냐고. 영희의 절규에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런, 아들이 너무했네. 남편은 뭘 했대. 영희는 그들의 동정 섞인 시선이 비수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단 하루의 주인공 자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뒤 영희는 굳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잔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돌아가 주세요. 종수도 하객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둘씩 어색하게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던 음식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잔치장에는 오직 음식 냄새와 비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 뒤 가족들만 남은 텅 빈 잔치장에서 영희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가요. 이제 집으로 가요. 민정이 영희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희는 곧장 민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종수가 뒤따라오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영희는 아무 대답 없이 민호의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접어서 박스에 담는 그녀의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그런 아들은 없어. 영희는 옷들을 박스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빠도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얘기를 먼저 들어봐요. 민정이 영희를 말리려 했습니다. 얘기? 무슨 얘기?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렇지지 애미 머리채를 잡아. 영희가 소리치며 민호의 물건들을 더 거칠게 쓸어 담았습니다. 엄마가 유난을 떨었다고? 평생을 너희에게 바친 내 삶이 유난이야? 그 망신을 당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영희는 책상 위에 민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늠름한 군인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짐 정리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민호의 물건이 가득 담긴 박스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민호의 짐을 현관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방문에 묵직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집에 왔습니다. 여전히 숙취에 시달리던 그는 현관 앞에 놓인 자신의 짐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영희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너 같은 아들은 없어. 영희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로 이러는 거예요? 민호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싹 가셨습니다. 어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집도 없는데 어딜 가라고 짐을 싸나요? 그거야 내가 상관할 거 아니지? 영희가 차가운 냉소를 보였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희가 문을 닫으려 하자 민호가 필사적으로 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진짜다.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했잖아. 내 아들은 어제 죽었어. 영희는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문 밖에는 자신의 짐과 함께 멍하니 서 있는 민호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환갑잔치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영희의 집은 매일 아침 조용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아침을 시작하던 장남 민호의 흔적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탁을 차리던 영희는 무심코 민호의 밥그릇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밥그릇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 종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한테 연락이라도 좀 해봐. 벌써 일주일째야. 영희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왜? 내가 왜 해?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그렇게 궁금하면 당신이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평생 안 볼 것도 아니고. 평생 안 볼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친구 철수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돌아와도 집 같은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민호에게 철수가 맥주캔을 건넸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래? 너부터 연락해봐.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민호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라고 하더라.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환갑잔치에서 어머니 머리채를 잡은 건 세상에 너밖에 없을걸. 철수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어. 회사 사람들한테 환갑잔치 초대했는데 다들 비웃고 내 체면은 뭐가 되겠냐고. 그런데 어머니도 너무 심하셨잖아. 호적에서 파내겠다니, 천벌을 빌겠다니. 민호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그리고 너 요즘 완전 좀비 같아.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 철수가 안주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또 깨졌어. 오늘 부장한테 개 된 소리 들었다고. 민호가 소주잔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 일로? 프레젠테이션 망쳤어. 집중이 안 되니까 실수 연발이지. 민호가 머리를 감싸며 푸념했습니다. 같은 시각 영희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무심코 민호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 뻔했습니다. 민호 그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다가 깜짝 놀라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모자 사이의 냉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라는 벽에 갇힌 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의 절친 순자가 예고 없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준 영희의 모습을 보고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야윈 얼굴에 퉁퉁 부은 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온몸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영희의 어깨를 잡으며 외쳤습니다. 어머, 박영희, 이게 무슨 꼴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영희는 순자의 손길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뭐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뭘? 멀쩡해? 거울 좀 봐봐. 완전히 귀신이 따로 없네. 순자는 영희를 거실로 끌고 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내가 차 끓여줄게. 밥은 잘 먹고 있어? 요즘 입맛도 없어. 영희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혀를 차며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와 영희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거 마시고 좀 진정해. 나 괜찮아. 영희는 찻잔을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 그놈이 잘못했지. 그게 뭐가 유난이야. 네가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환갑잔치 하나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걔가 웃을 일이지. 순자의 말에 영희는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위해 내세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40년 전의 낯선 풍경이 아련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 25살의 박영희는 교육학 책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을 작은 마당에 모아 글을 가르치며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희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8살짜리 순이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아이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자, 사과가 5개 있는데 네가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 2개요. 순이가 답하자 영희는 활짝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우리 순이 정말 똑똑하네. 영희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세상의 밝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농사일이 어려워진 아버지가 마당에서 신문을 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빨리 시집이나 가. 어머니 역시 눈물을 흘리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대학은 안 되겠다. 26살 되던 해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좋은 총각이 있어. 공무원이라고 안정적이야. 저는 아직이 뭐야? 나이도 찼는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부모님의 재촉에 영희는 종수와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그에게서 영희는 안정감을 느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영희는 작은 불을 피우고 교사의 꿈을 담은 일기장과 교과서들을 태웠습니다. 불꽃이 일어나며 모든 글자들이 재가 되어 밤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안녕, 내 꿈. 결혼 후 영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들어와야 집안이 잘 굴러가지. 시어머니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영희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해.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네, 어머님. 그리고 이상한 책 같은 거 읽지 마. 며느리가 책만 보고 있으면 집안이 망해.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부엌에서 교육학 책을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책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이 뭐야? 여자가 이런 쓸데없는 책을 봐? 시어머니가 책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어머님, 그 책은 앞으로 이런 것도 보면 집에서 나가라.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의 외출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동네 부녀회 모임에. 부녀회? 며느리가 밖에서 떠들고 다닐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가시는데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시어머니가 문을 꽝 닫았습니다. 영희는 점점 갇혀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순자가 가끔 놀러 왔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완전히 기가 죽었네.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친구분이세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되는데. 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 네. 그럼 이만. 영희는 친구를 배웅하며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손자였습니다. 언제 아들 낳을 거야? 아직이 뭐야? 빨리 아들 낳아야지. 매일같이 듣는 잔소리였습니다. 영희가 유산을 했을 때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몸조리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 어머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났는데 왜 우리 며느리만? 영희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영희에게 남편 종수는 위로는커녕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니까 새겨들어. 하지만 저도 어머니가 틀린 말 하신 적 있어? 영희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그저 아들을 낳는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박영희라는 개인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용기를 내어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나중에 임용고시 공부를 해도 될까요? 종수는 읽던 신문을 내려놓고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교사, 여자가 밖에서 일할 필요 없어. 집안일이나 잘해. 하지만 저는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난 여자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꼴 보기 싫어. 종수의 단호한 말에 영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교사의 꿈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시어머니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이라고만 대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꿈꿨던 당당한 선생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2년 후 드디어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영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이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아들이. 시어머니가 두 손뼉을 치며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잘했어, 애미야. 이제야 네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영희의 이마를 짚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보다는 이제야 인정받았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영희를 덮쳤습니다. 신생아 민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댔습니다. 응애, 응애. 새벽 2시 민호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영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배고픈 거야? 아니면 기저귀? 영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좀 조용히 해.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종수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투덜댔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 나 혼자 어떻게 해? 나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야. 애 보는 건 당신 일이지. 종수가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영희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생겼고 손은 늘 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또 배고픈가 보네. 시어머니가 아침에 나타나 민호를 안아들었습니다. 애미야, 젖이 부족한 거 아니야? 미역국 더 먹어라. 네, 어머님.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쯧쯧, 저렇게 약해 빠져서 젖이나 제대로 나올런지.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재우고 또 갈고 마치 쳇바퀴 돌듯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열이 나며 보챘습니다. 으앙,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머, 민호 열이 나네. 영희가 아이의 이마를 만지며 놀랐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몇 시인데? 내일 아침에 가. 종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우는데 어떻게 그래? 애들은 원래 열 자주 나는 거야. 호들갑 떨지 마. 영희는 밤새 혼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찬물 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해열제를 먹이고 등을 토닥여주고 2년 후 둘째 민정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영희는 두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4살 민호가 바닥에 누워 떼를 썼습니다. 잠깐만, 민정이 기저귀부터.
영희가 갓난아기 민정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싫어.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민호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손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라고. 영희가 처음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가 놀라서 잠시 멈췄지만 곧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머리는 항상 부스스하고 옷은 아이들 침과 우유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 엄마는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던데요. 초등학생이 된 민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자 영희는 몰래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제 일이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애들 학원비가 나와. 영희가 재봉틀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애미야, 이게 대체 뭐야? 시어머니가 재봉틀을 발견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집안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여자가 돈벌이에 나서면 우리 집 망신이야. 시어머니가 재봉틀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것만은. 제발은 무슨. 당장 치워. 영희의 마지막 희망도 꺾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자신의 취미나 직업 이야기를 할 때 영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한 엄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영희가 목소리를 작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전업주부시고? 다른 엄마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쏠렸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면 영희는 화장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중년 여성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박영희는 어디로 갔을까? 영희가 거울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희는 갑작스러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정작 자유가 되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영희가 시어머니의 빈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영희는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민정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희를 찾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요. 약속 있어요. 민호가 정장 차림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밥 차렸는데 조금만 먹고. 바빠요, 엄마. 민호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요. 언제 들어와? 늦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민정도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녁을 차렸지만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사업으로 바빠졌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약속 있어. 종수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 싫은데. 그럼 안 먹어도 되잖아. 살 빼기도 좋고. 종수가 무심하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영희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20대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나? 영희가 사진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25살의 영희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영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요즘 도자기 배우고 있어. 너무 재밌더라.
나는 영어 회화 시작했어. 외국 여행 가려고. 친구들이 신나게 자신의 취미를 자랑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뭐해? 순자가 영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별로. 영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별로가 뭐야? 애들도 다 컸는데 뭔가 시작해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영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우연히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동네 아이들을 가르쳤다. 정말 행복했다. 빨리 선생님이 되고 싶다. 영희가 자신의 글씨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의 소식은 영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희야, 너 기억나? 수정이. 얘가 교장으로 정년퇴임했어. 교장? 정말?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다가 작년에 퇴임했어. 친구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희야, 너는 뭐 했어?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응. 그냥.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박영희, 너는 평생 뭘 했니? 거울 속 영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그럼 너는 어디에 있었어?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네가 원한 건 뭐였어? 내 꿈은 뭐였어? 영희가 거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환갑을 앞두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6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한 번쯤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환갑잔치는 영희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꿈꿔왔던 선생님은 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자신만의 파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갑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영희는 달력을 보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자신을 위한 첫 번째 파티를 계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야. 영희가 달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엄마, 정말 환갑잔치 할 거예요? 민정이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60년을 산 건데 축하받을 만하잖아. 영희가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잔치해요? 완전 촌스러워. 민호가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누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촌스럽긴 뭐가 촌스러워. 너희들 생일은 해마다 챙겨줬으면서.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다르잖아요. 환갑잔치는 시대착오적이에요. 민호가 스마트폰을 보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가족들의 생일과 기념일을 챙겨왔는데 정작 자신의 환갑은 시대착오적이라니요. 그럼 내 60년은 뭐야? 시대착오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야? 영희가 행주를 싱크대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정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그런 뜻 맞잖아. 생일 파티 한번 하는 게 이렇게 반대할 일이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돈도 많이 들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종수가 신문을 접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쓴 돈은 생각 안 해? 그게 아니라. 아니라긴 뭐가 아니야. 내 환갑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영희가 종수를 노려보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환갑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문의했습니다. 네, 환갑잔치요? 요즘 잘 안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도 영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할 겁니다. 예약해 주세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과 오랜 친구들에게 손편지로 초대장을 썼습니다. 컴퓨터로 인쇄하는 것보다 정성이 들어간 손글씨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영희 환갑잔치에 초대합니다. 영희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희 언니, 정말 환갑잔치예요? 요즘 그런 거 안 하는데. 신우이가 전화로 의아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왜 안 해요? 60년을 잘 산 건데. 영희가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요. 평생 쟤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그리고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영희가 전화기를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새 한복도 맞췄습니다. 보라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 영희가 평생 입어본 한복 중 가장 예쁜 것이었습니다. 이거 입고 사진 찍을 거야. 영희가 거울 앞에서 한복을 대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거울 속 영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집 피우지 마세요. 창피해요. 민호가 저녁 식탁에서 다시 한번 불평했습니다. 창피? 어머니 환갑이 뭐가 창피해? 영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요즘 누가 환갑잔치해요? 그럼 뭐라고 하든지 내가 회사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에게 환갑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60년을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도, 자신만의 취미도, 개인적인 시간도 모두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나 혼자만 참고 살았잖아. 이번만큼은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 영희가 새 한복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갑잔치 당일 가족들의 반응은 영희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영희는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 앞에는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아까부터 멍하니 있네. 순자가 영희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이유를 알겠다. 무슨 이유? 내가 왜 그렇게 환갑잔치에 매달렸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동안 내가 주인공으로 살지 못한 내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나 봐. 그날 하루 주인공처럼 빛나면서 말이야. 영희가 깊은 한숨을 쉬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된 민호에게는 연달아 불운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신제품 발표였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민호가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김대리, 뭐 하는 거야? 빨리 시작해. 부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가 뭐야? 백업은 안 했어?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USB를 찾았지만 그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 고객들이 다 와 있는데. 부장이 테이블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에서 민호는 제외되었고 승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김대리, 너 요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부장이 민호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큰 실수하면 각오해. 부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친구 철수가 급히 민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해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 지금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염증이 좀 심하네요. 며칠 더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빌었던 천벌이 내린 건 아닐까? 민호가 허탈하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민호에게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비에 흠뻑 젖어 감기에 걸리고 길을 걷다가 맨홀 뚜껑에 발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완전 재수 없다. 친구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상하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 민호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랑 화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천벌 같은데? 천벌? 설마. 민호가 철수를 바라봤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민호는 계속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분실하고 약속 시간을 착각해서 고객을 기다리게 만들고 계산까지 틀렸습니다. 김대리,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겠어. 상사가 민호를 불러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겠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차려. 민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자꾸 꼬였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환갑잔치 때 어머니가 하늘에 대고 천벌을 빌던 그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정이 오빠가 머물고 있는 철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호의 이상한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이번 주만 벌써 3번째 병원이라고?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랬어? 철수 오빠가 연락했어. 오빠가 너무 이상하다고. 민정이 오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재수가 좀 없을 뿐이야. 민호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재수? 오빠 어머니랑은 아직도 연락 안 해?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얘기야? 민호가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빠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생각해봐. 이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환갑잔치 이후부터잖아. 정확히 집에서 나온 다음부터. 민정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 오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민정이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뭐야? 엄마의 저주야? 정말 천벌이라는 받는 거라는 거야? 민호가 코웃음을 쳤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천벌이 아니라 죄책감이야. 오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거야. 민정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안? 내가 뭘 미안해해?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민정이 말을 멈추고 오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난 떤다고 했잖아. 가족들 앞에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뭘 해달라고 한 적 있어? 자기를 위한 걸 해달라고 한 적이? 민정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지? 항상 우리를 위해서만 살았어. 그런 어머니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해. 민호가 민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왜? 듣기 싫어? 사실이잖아. 사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야. 요즘 시대의 환갑잔치가 뭐야? 민호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요즘 시대? 그럼 어머니는 요즘 시대에 환갑잔치 하면 안 되는 거야? 민정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호는 움찔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아. 오빠는 어머니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했어.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천벌까지 빌 정도로 절망했다는 건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뜻이야. 천벌. 민호가 그 단어를 되뇌며 떨렸습니다. 오빠 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30년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살았거든. 민정이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꿈이 뭔지 알아? 꿈?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 그런데 결혼하면서 포기하셨지.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응. 그것뿐만 아니야. 평생 자기만의 시간도, 취미도, 꿈도 모두 포기하고 우리만 위해 살았어. 민정의 말에 민호는 어머니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 밤늦게까지 빨래를 하는 어머니,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유난 떤다고 했어.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엄마한테 꼭 해야 되냐고 했으니까. 민정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응?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 답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민정이 민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용서를 빌어. 엄마가 나를 용서할까? 모르지. 하지만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 민호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영희는 순자가 온 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난 뒤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영희가 민호의 빈 방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영희는 식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민호 몫까지 생각하며 준비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여보, 밥 안 해? 종수가 퇴근해서 물었습니다. 해서 뭐해? 먹을 사람도 없는데. 영희가 소파에 앉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없다고 우리까지 굶을 거야? 배고프면 당신이 해먹어. 영희의 차가운 반응에 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민호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 그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영희가 중얼거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영희가 자신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소식 들었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영희가 관심 없는 척하며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맹장염 수술.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술? 네. 며칠 전에. 영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말해?
엄마도 걱정되시잖아요. 걱정? 내가 왜 걱정해? 호적에서 파내고 싶은 놈인데. 영희가 칼질을 거칠게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무슨, 그놈이 나를 엄마로 생각하긴 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술이라니 많이 아팠을 텐데. 영희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호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민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요즘 계속 이래저래 힘들어 한다는데? 회사에서도 문제 생기고. 우리 아들 철수가 얘기하더라. 민호가 철수 집에 있더라고. 김치 가져다 주러 갔다가 나도 우연히 알게 됐지 뭐야. 순자의 말에 영희는 놀랐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이것저것. 요즘 민호 보면 정말 재수가 옴붙은 사람 같대.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빈 천벌이 정말 내린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영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조상님들이시여.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천벌을 빌었는데 그것 좀 취소해 주세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에게 한 말과 행동들이 쉽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먼저 사과는 해야지. 내가 왜? 영희가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걱정은 커져갔습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건 아니겠지? 영희가 민호의 빈 방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민호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멀리서라도 안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봐야겠어. 영희가 외출 준비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의 마음은 분노와 걱정, 그리움과 자존심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희는 마음을 정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머물고 있다는 철수의 집 근처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한 번만 보자. 한편 민호도 같은 시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말을 듣고 나서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어머니께 사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민호가 집으로 가는 길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영희는 민호가 머물고 있는 동네를 둘러보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집으로 가는 지름길로 공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영희도 민호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민호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영희는 민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지고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어머니의 야윈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왜? 나 그냥 지나가다가. 영희가 당황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집에 가려고 했어요. 집에? 네. 엄마한테 사과하려고요. 영희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봐. 영희가 놀라서 민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엄마가 제 마음을 아실 것 같아서.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환갑잔치를 망쳐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도 정말 죄송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영희가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가 심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호야, 환갑잔치도 유난 떠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민호의 말에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잘못했어.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고 천벌까지 빌고. 엄마, 내가 한 말 때문에 너가 다치고 힘든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영희가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고맙다, 정말. 엄마 다시 환갑잔치해요. 제대로. 민호의 말에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를 털어냈습니다. 집에 가자. 같이. 영희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공원을 나서는 모자의 모습에는 평화로움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화해였습니다. 민호야, 밥은 제대로 먹었어?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와 민호를 종수와 민정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가족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영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호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시고 밤늦게까지 빨래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민호야, 정말 감사해요, 엄마. 진심으로요. 민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영희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도 회사 일로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너무 고집만 부렸나 봐.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자. 내 생각도 듣고 엄마 마음도 알려주고. 영희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종수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반성하고 있어. 모든 시선이 종수에게 쏠렸습니다. 평생 가족 간의 소통에 신경 쓰지 못했네. 회사 일만 바빠서. 종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화도 많이 해요. 민정이 아버지의 팔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잘못한 게 많아. 오빠랑 엄마 사이에서 중재만 하려고 했지. 진짜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어.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어. 덕분에 화해했잖아. 영희가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 지금 꿈이 뭐예요? 꿈? 네. 엄마만의 꿈 말이에요. 민호가 진지하게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글쎄, 옛날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영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싶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선생님이야.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 중요해요. 요즘 늦깎이 선생님들 많아요. 민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 가르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 학습지 선생님이나 보육원 자원봉사나 방법은 많아요. 민정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봐요.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한 곳들이 많아요. 정말 해도 될까? 영희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종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공부할 것도 도와드리고 준비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도전, 우리 가족 모두 응원할게요. 민정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보려고요. 그래, 번아웃이 심해 보이더라. 종수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영희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 영희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민호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영희가 민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방은 자물쇠 풀어야지. 영희가 자물쇠를 풀고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엄마, 집에서 내쫓은 것 정말 미안했어. 영희가 민호의 옷들을 옷장에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럴 일은 아니었어.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민호가 어머니를 도우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엄마 약속할게. 영희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모자를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민정이 가운데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종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이팅! 민호와 민정이 함께 손을 올렸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포개진 순간 진정한 화해가 완성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영희의 6첫 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창한 예식장이 아닌 집 거실에서 소규모로 따뜻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나와보세요. 민정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새로 맞춘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와, 엄마 완전 예뻐요. 민정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식탁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가 감동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종수가 일어나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6첫 번째 생일 축하해. 당신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 내가 변했다고? 영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훨씬 당당해지고 밝아졌어. 보는 내가 다 뿌듯해. 종수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편지 봉투를 꺼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편지를 써왔어요. 편지? 네. 읽어드릴게요. 민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1년 전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유난 떤다고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30년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사신 분이라는 걸. 민호야. 그런 엄마가 자원봉사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희는 6개월 전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편지를 접으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영희가 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정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소원? 네. 61살의 새로운 소원. 영희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빌었어요? 응. 영희가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민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비밀. 영희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종수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뭐야? 영희가 상자를 열자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결혼 기념일에 사주려던 건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여보,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종수가 아내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민정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영희를 중심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엄마, 아동센터에서는 어때요? 재미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어? 정말 행복해.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영희 선생님이라고 불러줘. 꿈꿔왔던 일이야. 정말 잘하고 계세요. 센터장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민정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나도 요즘 새로운 일 시작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 네. 회사 그만두고 작은 카페 차렸어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훨씬 좋아요. 정말?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 말해?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 깜짝 발표하려고 했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새로운 시작을 했구나. 영희가 뿌듯해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종수가 맥주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건배하자. 영희의 6번째 생일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네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올해는 뭘 해보고 싶어요, 엄마? 민정이 케이크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글쎄, 컴퓨터도 배워보고 싶고 영어 회화도 해보고 싶어. 와,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영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가장 멋져요. 민정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영희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소원 빈 거 말해줄까? 뭐예요? 뭐예요? 민정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는 것. 영희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런 소원이라면 꼭 이루어질 거예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가족들의 대화와 웃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